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레이더였는데 가끔 나는 타고난 트레이더였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됐으면 글로벌 트레이딩 헤드했지, 글로벌 트레이딩 헤드는커녕 아시아 트레이딩 헤드도 못했죠.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는 제가 트레이딩 헤드를 트레이더 된 지 10년 만에 했어요. 되게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고, 어떻게 보면 1세대고 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로 나쁘지 않았던 거고, 또 트레이딩 헤드 10년을 하고 나서 제가 대표로서 트레이더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대표가 된 거예요. 그거는 또 세일즈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난 척 같지만 그런 대로 한 거예요, 트레이더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럼 타고난 트레이더인가? 그리고 가끔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듣기 좋으라고 너는 타고난 트레이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정말 타고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아닌데, 한 가지 이거는 있어요. 제가 좋아해요, 트레이딩 하는 거를.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첫 번째 자질은 갖춘 거예요. 좋아하는 거. 트레이더 자질이라고 그럴까? 트레이딩을 잘하려면 3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냥 자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트레이딩 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룰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 요건, 좋아하는 거는 갖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놀이 문화가 많잖아요. 게임도 있고 TV도 있고 많지만, 저 때만 해도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놀이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거 따먹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해갖고 따먹는 그런 놀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구슬치기 저도 했는데, 제가 그 구슬치기 할 때 내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5살짜리가 구슬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보다는 홀짝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또 엄청 잘했어요. 그때 그 구슬치기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참 형이죠. 한 3살, 5살 형인데, 그 형들 저한테 돈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땄냐면, 제가 저희 뒷마당에다가 드라무통 있죠, 큰 거. 드라무통 제 키에 그때 2배였어요. 그거를 묻어놓고 거기다 딴 구슬을 집어 넣고 그랬어요. 거의 꽉 찼어요, 항상. 근데 가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한테 그 구슬 잃은 동네 형들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구슬 문방구 가서 그때는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짜증이 나니까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애들이 돈이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뒷마당에 가면 구슬 있으니까 마음대로 퍼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퍼가고 자기 아들을 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선 그 아들한테 내가 다시 구슬을 따오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한 거죠. 그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룰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다른 재미난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워낙 그때는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형이 2명 있는데, 작은 형은 중학생이고 큰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셋이서 같은 방 썼거든요. 근데 친구들 맨날 불러갖고 와가지고, 작은 형은 맨날 화투 치고, 큰 형은 맨날 그 카드, 트럼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룰을 옆에서 배우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따겠구나. 그래서 제가 룰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룰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다들 하듯이 학교에서 그 동전 갖고 이렇게 짤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해요. 오징어 같은 그림 그려놓고. 그거 할 때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절제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짤짤이 하다가 또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이게 기업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망 보는 애 따로 있어야 되고, 세 주는 놈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짤짤이 하는 애는 따로 있어야 되고, 좀 분업해서 했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보냈고요. 대학교를 갈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결정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은 한국은행에서 올해 정년퇴직하신 분이세요. 저를 불러다 놓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해요. 그 말 그대로예요. 너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도 좋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당연히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원하면 4년 동안 여기서 살아도 좋다. 뭐 밥값 안 내고.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이 등록금, 이 뭐 생활비, 뭐 용돈 이런 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는 내일부터 아무 때나 나가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학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처음 생길 때인데 요즘처럼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롯데리아 있었는데 거기서 당시에 제가 필요한 돈을 등록금을 포함해서 벌으려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며칠은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그 자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당시에 그 과외 교습이 금지가 됐거든요. 전두환 들어오면서. 과외가 너무 없어지니까 너무 몰려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야, 이거 내가 무조건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그동안 제가 잘하는 게 내기하고 뭐 노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구장에 갔어요.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배우고 또 이게 이제 제 생활하고 관련이 되니까 생계형이잖아요. 엄청 빨리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00, 500을 뭐 거의 몇 달 만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구는 내가 500이 돼버리니까 나는 50개 놓고 치고 다른 애들은 100이면 10개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주니까 이 돈을 지속적으로 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카드예요. 포카. 이거는 재학생도 많이 하고 복학생들이 특히 많이 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뭐 자영업자들 중국집 주인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하냐면 뭐 당구장 꼭대기 옥상에서도 하고 뭐 여관에서도 하고 하숙집에서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엄청 잘했어요. 뭐 타짜처럼 남을 속이고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어쨌든 그 시장의 룰도 잘 알고 절제도 할 줄 알고 또 좋아하고 제가 대학교를 5년 다녔거든요. 중간에 공부 안 해가지고 5년 다니고 대학원 2년 다니고 7년 동안 다녔는데 누구한테 돈 꾼 적 한 번도 없고 지원받은 적도 없고 그 노름한 거 외에는 제가 돈 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7년 동안 제 모든 학비와 생활비는 전부 노름에서 번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노름에서 한 7년 정도를 이제 먹고 살았는데 뭐 그거는 자랑이 아닌데 제가 대학원 때는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국제 뭐 금융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당시에만 해도 이제 처음으로 해외 유학 가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MBA도 그때 처음에 붐이 불었는데 그때 그래서 저도 MBA를 갈까 뭐 박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저희 대학교 교수님한테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가 해외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자 하니까 추천서를 하나 써주세요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보니까 뭐 똘똘하고 뭐 공부도 못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도 좋은 대학 어드미션도 받을 것이고 거기서 학위도 받을 것이고 또 서울에 돌아와서 뭐 꼭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서 교수가 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평생 어떻게 하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부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내가 너 보니까 너 좋아하는 거 내기 좋아하고 이런 거 적성에 엄청나게 맞고 딱 맞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그게 바로 외국계 은행 가면 딜링룸에 트레이딩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너 잘할 거다. 그리고 네 전공하고도 어느 정도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평생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계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금융시장에 트레이딩하는 룰을 배우고 또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책임을 지고 프로시저가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니까 또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30년 동안 트레이더 했는데 이제는 은퇴했지만 그 트레이더라는 저의 직업은 나한테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제 유튜브는 김준송의 기회투자 이렇게 할 건데요. 기회투자란 말은 사실 없는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
주식을 뭐 사거나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 그냥 매일매일 꼭 해야 된다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저희가 쭉 유튜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